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잠시 주춤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이 다시 불붙고 있는 느낌입니다. 광주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내연 의원이 오늘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비노계 최대 계파의 수장이죠. 김한길 전 대표도 어느 정도 결심이 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을 지낸 최재천 의원도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쌓여있고 연말은 다가오는데 야당의 혼란은 한국 정치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역시 탈당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송 들어보실래요? 고소한 GT 깔끔한 GT 저지방 맛있는 우유 GT 주세요. 저지방 GT가 붙어 맛있어.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 고소 깔끔 날씬.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상인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실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 공천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친박 대 비박 개파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죠. 진실한 사람 찾기 논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공천특별위원회 홍일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쨌든 대충의 윤곽이 드러난 겁니까? 이제 공천 룰에 관해서요? 이제 쟁점, 예.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단수 추천 지역, 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냐면,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단수 추천이라는 게 결국 전략 공천 아니냐, 결국 이러면, 친박의 의중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원래 당헌 당규에 경선하는 이제 이 상향식 공천이 원칙인데, 예.
그러나 그 상향식 공천에 앞서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후보자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경선을 일부러 제한하는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 뭐 압도적 경쟁력이 아주 압도적인 사람이 있다 하면은 굳이 경선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려해서 이제 단수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여론조사상 50% 이상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뭐 그런 정도의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여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다라는 말씀은 당헌 당규에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요, 여론조사 50% 이상을 받은 후보 같은 경우엔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뭐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추천을 해도 된다.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결국은 명망가들 이게 선거 전에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인지도조사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인지도 높은 사람에 대한 전략공천이라는 것하고 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경선 방식이 현장 투표, 뭐 여론조사를 가미한 현장 투표가 원칙인데 지금 이제 당헌상으로는 여론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 투표를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 뭐 지난 재보궐선거 때 후보자 결정이나 비슷하게 그 여론조사 100%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사전에 하는 여론조사 상의 결과가 경선을 거친 여론조사 결과나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김무성 대표가 그 안대희 전 대법관 만나가지고요. 안 전 대법관과 같은 명망가들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기왕 출마하기로 했다면 우리 당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고 정중히 권유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하고 지금 제가 여쭤본 이거하고 맞물리니까 야 이게 결국 전략 좀 공천 가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배제하려고 했던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당의 실력자, 뭐 당대표나 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현지에서 뛰고 있어서 실제로 경선을 거쳐보면은 이제 승리 가능성도 있는 그런 후보를 제끼고 무조건 이렇게 내리꽂는 듯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험지 출마나 이제 이렇게 사전 적격 심사에서 압도적 경쟁력 판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사를 이미 충분히 한 결과 또 험지 출마라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판단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분하고의 경쟁력 비교해서 더 우위가 있는 사람을 제끼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험지 출마는 우리 당의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략적인 고려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험지 출마, 단수 추천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우리 현재의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좀 복잡은 것 같네요, 내부적으로. 근데 뭐 공천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근데 어제는 진실된 사람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실한 사람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진실한 사람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예? 근데 다른 분도 진실한 사람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람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객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장래적인 여러 관점에서 정말 사심 없이 일할 그런 사람을 이제 뽑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예. 근데 그 본인이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닌다는 건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우리나라처럼 낮은데도 정치인이 자기가 뭡니다 한다고 국민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하는 것이지, 예.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이 진실합니다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친박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예비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진실한 사람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이제 덕담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새로 출발하는데 좀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추를 넣어서 거론하거나 보도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실한 사람 참 중요는 한데 이 진실한 사람의 기준, 그리고 누가 진실한 사람의 기준을 만드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도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그런데 매다니는 건 결국 본인 자신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아니, 참,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인데, 이 추상적 그 개념이 이렇게 총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후보들로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제 잡고 싶은 심정에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어제 JTBC 기사를 보면 진실한 사람은 지난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백 진실한 사람으로만 택해서 국회에 들어앉게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진실한 사람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정부 여당이 경제 위기를 너무 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풍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사태냐, 이제 이거 해석할 때는 좀 이제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닥쳐오는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입법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과거의 IMF 때는 오히려 그런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게 위기를 과장화해서 이럴 위기를 너무 과장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도 안 될 수 있고 이제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 빨리 하여간 야당이 이런 입법의 필요성을 좀 같이 국민들과 공감을 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야당이 지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좀 3부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그래서 여당도 참 어렵고요. 이게 협상
파트너가 좀 단일 대우로 예. 강력하게 있어야 이제 협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당무도 거부하시는 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따로 막 탈당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막 조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글쎄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공천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일산 위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분의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예,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이죠.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몰랐습니다만, 좌우지간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6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 때문일까요?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은 못 간 지점 2,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입니다. 북단부터 남단까지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옆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도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소로는 반대로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요새 겨울치고 굉장히 따뜻하죠.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날부터는 좀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겨울이 굉장히 따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벚꽃이 피었고 가장 추운 나라 중에 하나죠. 핀란드, 그중에서 헬싱키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올해 나타난 이 강력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예상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상욱입니다. 예. 엘니뇨. 예,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네, 엘니뇨 현상은 열대 태평양에 중앙태평양하고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현상이거든요. 엘니뇨가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 근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페루하고 칠레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페루하고 칠레 연안. 거기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엘니뇨다. 예. 아, 근데 그 바닷물이 왜 올라가요, 기온이? 엘니뇨 바닷물이 올라가는 현상은 그쪽 열대 지역의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차가운 차가운 바닷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용성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 용성 현상이 약해지거든요. 아, 찬 바닷물이 올라오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게 엘니뇨군요.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고요. 주로 겨울철에 그 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엘니뇨 현상은 무역풍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 엘니뇨가 있으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덥습니까, 겨울에? 뜨뜻합니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따뜻해지는 나라들도 있고요.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죠, 특별히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의 대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순환이 변화돼가지고 그 지역은 상당히 겨울철에 따뜻해집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따뜻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그 겨울철에 이 열대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따뜻한 그 수증기를 많이 품은 그런 공기들이 쉽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하고 12월 달도 굉장히 지금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해서 열대 지역의 그런 수증기를 품은 기류들이 따뜻한 기류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아마 11월과 12월에 겨울답지 않은 그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도 24도가 지난 주말 24도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반팔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참 산타 할아버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텐데. 네, 산타 할아버지도 엘니뇨에 대해서 아마 글쎄요. 이 엘니뇨 체크하고 와야죠, 사실 산타 할아버지도.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더운, 그러니까 따뜻한 이 겨울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엘니뇨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맞습니다. 예. 보통 엘니뇨는 그 겨울철에 가장 그 크기가 가장 강했다가 예. 그 이듬해 봄철 그리고 어떤 엘니뇨들은 여름철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보통 봄철까지는 지속되는 것이 보통 현상이고요. 특별한 엘니뇨들은 여름철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까지. 그럼 여름에는 더 더워지겠네요. 그러니까 더 더워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계절이 바뀌면 그 엘니뇨가 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더위의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강수, 폭우 뭐 이런 거요? 폭우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엘니뇨 얘기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기상청에서 엘니뇨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겨울 오기 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엄청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눈 대신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수증기를 품은 공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북극에서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두 공기가 서로 다른 두 공기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는 눈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쪽 엘니뇨 영향이 워낙 지금 커서 지금 이 눈이 아니라 지금 비로 계속 내리고 있고 만약에 이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면 아마 이 비가 바로 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도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엘니뇨가 이렇게 강해지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생태계 자체가 원래 겨울은 일반적으로 추워야 되는데 벚꽃도 핀다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게 생태계 자체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겨울철이 원래 따뜻해야 어떤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자연현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예상욱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네,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관리 부실로 훼손됐다는 소식이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북한제 어뢰 추진체였는데요. 5년여가 흐른 지금 이 어뢰 추진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부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핵심 물증이라던 1번 글자도 거의 지워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물
훼손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특수 처리에 반대했고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북한은 5년여가 흐른 지금도 천안함 피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중요한 역사적 사료인 어뢰 추진체는 속절없이 훼손돼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결정적 증거인데 일부러 이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증거로 중요하다면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해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지적을 했네요. 근데 이 국방부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특수 처리에 반대하면 녹은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닷물을 머금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참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이고 참.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터널 안 맨손으로 차민 경찰 이런 타이틀인데요. 고속도로 터널 한복판에서 고장나서 차량이 멈췄는데 경찰관 2명이 1km를 맨손으로 밀어서 안전하게 옮긴 사실이 화제가 됐습니다. 1km를? 네, 맨손으로 밀었어요. 근데 21일 오전 10시쯤에 전남 장성군 모채터널 입구에서 27살 박모 씨의 경차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고속도로다 보니 옆에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고요. 운전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순찰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김성우 경위가 이 차량을 발견했고요. 차량을 밀어서 1km 길이의 터널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인 차량이 안전하게 인계를 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경찰관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불철주야 경찰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소한 듯 하지만 참 따뜻한 소식입니다. 저도 경찰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터널 안에서 차량을 밀어서 빼낸 적이 있는데 큰 사고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전했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경찰분들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진짜로. 네.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술 먹고 괜히 왜 경찰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진짜 엄벌에 처해야지 돼요. 집에 가시지 왜 경찰분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택시 운전사 또 때린 사람들이 그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 지금 알려져가지고 아주 공분을 사고 있는데 연말에 술 좀 곱게 먹읍시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터널 안에서 자동차가 펑크 난 적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빵꾸. 펑크가 났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그 터널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느낀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경찰관 덕분에 아주 훌륭한 이 중요한 인명사고로 막았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또 이란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인데 친절의 벽이라고 불리는 자선 캠페인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절의 벽은 노숙인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인데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벽에 갖가지 색상의 겨울옷이 하나둘씩 걸려 있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옷들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내놓은 건데요. 이란 북동부 마슈아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누가 고안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사진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란 각지에서 친절의 벽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음식을 기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란 전역의 노숙인은 약 15,000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빈곤층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누리꾼들은 벽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친절의 벽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친절의 벽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 사회에도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얼마 전 헌옷 수거함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도 냈네요. 아니 특히 이제 연말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죠. 그죠? 근데 그 소외된 이웃들 관심을 좀 연말에만 갖지 말고 1년 내내 가졌으면 좋겠고요. 노숙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포용력도 우리가 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